지금 노란봉투법 나오고 뭐 이거 중대재해법 나오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52시간 묶여 있지. 네. 기업 대표들 막 불러다가 하겠다. 조직일 수 있고 네.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되고 네. 개인 정보도 알려줘야 되고 기업 기밀도 알려줘야 돼. 네. 가져오라면 다 가져와야 돼. 그런데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한 거는 뭐냐면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라. 지자체에서 우리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3일 근무하겠다. 해줘. 그리고 지자체별로 알아서 결정해. 지자체별로 결정하는 거예요. 시급도 뭐 한 2만 원, 아니 2만 원을 올리고 2만 원을 올려. 다 해. 이거야말로 우파적 공약이네요.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야 나오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튀어나올 거다. 홍준표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정치의 경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유, 뭐 경력으로 하면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경력을 갖고 있는 당대표만 몇 번을 했습니까? 대선 후보를 몇 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야말로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좌파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거에 대한 허점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공약으로요 압도할 겁니다. 네. 이거 정말 다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끊을 거 아니에요 보따리를. 네. 점진적으로 이제 보따리가 끊어서 나오겠지만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 딱딱 꺼내야지. 뭐 하루에 막 10개씩 정책 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따리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이제 보따리가 계속 이제 하나씩 뉴스거리가 나오겠지만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있잖아요. 예,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아마 저쪽은 감당 못할 겁니다. 네. 예, 저쪽은 그런 머리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놓는 게 요번에 이제 공공의료 있잖아요. 그 관련돼서 내놨는데요. 정말 이재명이 무식하다는 거를 이번에도 국민들이 여실히 아셨을 거예요. 공공의료 얘기를 공공의료가 얼마나 말이 안 되냐를 하는 반성하에서 많은 얘기가 진척이 됐는데 한 몇 년간 지적됐거든요. 원래 공공의료로 다시 돌아갔어. 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게 공공의료 왜 안 되면 잠깐 그 노조 파티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공의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 공공해서 뭐 좋을까? 여러분들도 안 가고 이재명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자기도 안 가는 이재명은 부산에서도 부산의대도 안 가잖아요. 부산 의대도 안 가는데 부산의대도 안 가서 그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데 서울대병원을 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는 안 가는 병원 국민들 보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국정 선생님이 네.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빅5 병원은 텐트 쳐놔도 온다. 네. 병원을 크게 안 짓고 텐트만 쳐도 온다. 환자들이 메어 터진다. 예, 텐트만 쳐도. 근데 막 병원 거창히 짓고 뭐 기계 갖다 놓는다고 지방에서 될 것 같으냐?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현실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럼 교수진들 어떻게 할 거며? 네. 예, 그리고 거기서 인턴 레지던트 누가 어떻게 키울 거냐 말이죠. 그 전혀 고민이 안 되고 내용도 없이 그냥 포퓰리즘인데 노조 있잖아요. 네. 노조가 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남시 의료원만 하더라도 이 성남시라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네. 예전에 하면 빅3 정도 됐는데 지금은 주르르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원, 용인, 다 고양 밀고 들어오고 네, 고양 화성 뭐 다 쭉 화성에서 계속 크고 있는데 네. 지금 성남만 지금 네. 이재명 이후로 완전히 정치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성남이 지금 이러는데 거기다가 의료원을 만들어갖고 한 해 500억, 600억 정도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성남시 아니 성남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예, 그리고 차병원도 있고 예, 차병원도 있고요. 뭐 병원 많은데 성남의료원은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노조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조만의 짓잖아요. 노조를 위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공의대를 누가 만들자고 한 줄 아세요? 공공의료원 노조에서 요구한 거예요. 공공의료원 노조에서 그 대학을 만들자. 이게 나오니까 또 그거를 해주겠다. 이게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이재명인데, 예, 여러분들 정말 이거요 사뿐히 지려밟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력이나 뭘로나 비교가 안 되고 여기 이제 전과자고. 지금 저기도 아주 그냥 한 줄로 나오네. 보건의료 노조에서 공공의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거네요. 예, 맞아요. 그 의사들도 공공의대는 안 된다. 의료인들도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아무도 저걸 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저걸 원하는 건 보건의료 노조.
예. 그러니까 간호사들 거기 또 뭐 의료기사들 이런 사람들 노조 예.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자기들 네, 편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공의료원 같이 있잖아요. 네. 철밥통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완전 철밥통이거든. 설밥통이죠. 예, 그리고 의사건 뭐건 사실상 이 지배하는 게 누구냐면 노조입니다, 노조.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을 위한 이거 회사거든요. 예, 그 얼마나 철밥통입니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식구들 뭐 하고 하면은 뭐 그냥 병원 데리고 오기도 좋고. 예, 완전히 자기들만을 위한 예, 회사입니다. 이게. 네. 지금 뭐 경선에서 하여간 4명으로 압축이 됐으니까 뭐 예. 경선 뭐 지난 얘기는 그렇고 근데 지금 대법원의 분위기가 어제 사실 지금 전원합의체로 바로 올리고 예, 어제 오후 2시부터 평의를 한번 하고 예, 오늘도 또 하고 있다. 예. 그랬더니 저는 이거 뭐지 했는데 정청래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예, 베리 스트레인지 어쩌고 하면서 예, 이 속도 내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예.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워낙 이재명과 또 재판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재판들의 분위기 이런 걸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이 네. 대법원의 명예를 아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강한 기관이었고 감히 그 대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을 일반 상상을 못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었죠. 전혀 안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거를 아무도. 이게 뭐 지방법원에 있는 형사 단독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변호사들이 자기가 뭐 친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대법원을 상대로 로비한다? 그거를 네. 했던 사람이 이제 이재명입니다. 그거 제가 이제 증거 자료도 있거든요. 네. 제가 멸콩 TV에서 제가 그 증거 자료를 틀었습니다. 네. 어떤 걸 틀었냐면 제가 당시에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대법관 로비를 하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김만배한테 들었어요. 네. 김만배 씨가 그 2020년에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죄 예, 무죄 받은 예. 그 사건을 얘기하시는 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0년이죠. 네. 2020년 아마 약간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냐면 김만배가 느닷없이 그게 2심에서는 300만 원 300만 원 나와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재명 날라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지금 사건이에요. 민주당 논리라면 끝인 네, 거죠. 네. 민주당 논리라면 대법원도 끝인 거죠. 2심대로 그대로 간다. 네. 그 이례적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네. 예. 그걸 갖다가 2심 그 논리라면 100%였잖아요. 네. 그래서 2심에서 300만 원 딱 해가지고 그 판사님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거야.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청렴하시대요. 네. 나중에 보니까 재산도 별로 없다고. 그 2심 판사. 2심 판사님. 2심에서 그 때린 300만 원 때린 노경필 판사가 네. 지금 대법관이에요. 지금 대법관으로 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천원합의체. 역시. 근데 네. 재산이 2억밖에 안 된대요. 네, 돈 없죠. 돈이 없대요. 네, 전 연수원 동기라서 잘 알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네. 완전 대쪽이래요. 대쪽이라서 전혀 저도 호남 출신이에요. 전남. 아니 네. 지기현 판사도 이번에 호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함을 떠나서 정말 그 법원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깬 게 그 당시에 이제 김만배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네. 그랬더니 300만 원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법원 해볼 만하대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제 김만배가 2심 때도 김만배가 로비스트로 뛰었군요. 예, 뛰었는데 안 되고 1심부터 뛰었어요. 1심도 뛰고. 예, 1심도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1심도 뛰었고 이제 2심은 거기는 근들이만 오히려 네. 더 성난다고 해가지고 찔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못 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300만 원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 로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야, 니네가 쌍방울 통해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야, 너가 그 진상이랑 통화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지. 네. 형님, 우리 쌍방울 통해 가지고 지금 권순일 작업하고 있어요? 네. 권순일 작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러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알기는 만병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내가 그랬더니 진짜 건만배 대단하다 대단해. 막 감탄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비밀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김만배는 권수. 나는 기분이 좀 나쁜 게 나한테도 비밀이었어? 좀 이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제 만병이 친하대요. 그러면서 만병이 자기 말밖에 안 듣는데요. 그런데 만병하고 통화해가지고 진행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끊었던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정진상도 확인시켜 준 게 뭐냐면 쌍방울하고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게 나왔잖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누구를 만났느냐면 쌍방울 비서실장을 만난 거예요. 네. 비서실장을 만나가지고 녹음기 켜놓고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법원 로비 하셨나? 했다. 이야기를 했어. 쌍방울 비서실장이. 예, 한 거 맞다. 근데 자기가 직접 한 거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떤 걸로 했느냐? 회장님이 법조계 인맥이 많다. 그래서 배상윤인가요? 아니. 배상윤이 아니라 저기죠? 네. 김성태. 예. 김성태. 네. 그래서 회장님이 네. 법조계 인맥이 좀 많으신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다. 아, 저 양반인가요? 비서실장이? 예, 맞습니다. 아, 이번에 국회 가셨던 분. 이름이 뭐죠, 저분은? 아, 갑자기 성함 문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밑에 예. 엄용수. 엄영수. 예, 네, 예. 엄용수.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녹음을 다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게 네. 제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쌍방울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비한 거 맞다. 예, 쌍방울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법원을 갖다 로비의 대상으로 생각한 게 그 당시 정진상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만배랑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받아내요.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야, 원순이 우리 이재명 해줄 거를 세상에 누가 생각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때 막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식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뭐 몇 대 몇이 될 거고 네. 뭐 그랬다며요. 네. 그런 거 다 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예상대로 다 예상대로 한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하다못해 그 이재명 최측근 중에 한 명인 백종선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야, 그 대법원에 약 쳐놨다. 네. 그 그 이야기를 얘기까지 막 하고 돌아다녔죠. 막 하고 돌아다닌 것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만이 아니라 백종선도 약 쳐놨다는 이야기를 했어. 네. 그리고 지금 엄영수 비서실장도 로비한 거 맞다고 인정했고 그러면 제가 초창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만약에 안 들었으면 쌍방울이 그 당시에 로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진술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막 해요? 할 수가 없지. 아니 쌍방울에서 안 했다 그러면은 바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했던 것 당연히 나온 거예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신빙성 없는 진술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아니 내가 안 들었으면 쌍방울이 로비를 하는지 누가 로비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당시에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쌍방울하고 초창기 했었구나. 그래서 정진상한테 보고하니까 정진상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때부터 드롭되고 김만배랑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죄 받았어. 예, 무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거고. 그런데 그때 그 예. 권순일을 통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대법원을 움직였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 그 50억 클럽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여간 예. 대한민국 대법원이 권순일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때문인 거죠. 네. 이재명 김만배 때문에 네. 이 어떤 7, 80년 동안 유지해온 이 권위의 상처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권위의 상처 감히 대법원을 로비의 대상으로 생각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정말 있을 거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관들인데 예. 저기 신숙희 대법관 옆에 노경필 대법관이 이재명 그 사건에서 2심에서 300만 원을 때린 예. 그 판사인데 예. 그 고등부장이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대법관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전원합의체니까 예. 저기서 지금 노태학은 본인이 회피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예. 사실은 꼭 회피 대상은 아닌데 본인이 이제 회피한 거죠. 본인이 회피한 거예요. 예. 꼭 회피 대상은 아니야. 왜냐면 뭐 선관위원장인데 뭐. 근데 예. 그나마 대법원이 차라리 정말 낫구나라 생각하는 게 원래 헌법재판소도 자기가 기피를 해야 돼요, 다. 사실은 그 정계선 정도면 예. 당연히 회피를 해야 돼요. 자기가 회피해야 돼요. 자기가 회피해야 지금 노태학 네. 노태학 대법관님처럼 네. 본인 스스로가 법관으로서의 그게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해야 돼. 오히려 그 끝까지 오히려 하지 더 않습니까? 강력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그 법조적인 기능으로서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뭐 법조인으로서는 정말 이게 그래서 대법원이야말로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다. 그냥 그렇게들 다들 보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이라고 보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정치 판결한 거지. 근데 이게 대법원은 모든 판례를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가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법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사실 예,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예, 2020년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그 판결이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예, 예. 그 판결을 바꾸는 의미가 있어요. 예.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예, 맞습니다. 그 판결을 폐기하고 예.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그때 막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야 된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 발의까지 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임도 없애자. 배임도 없애자. 예, 뭐 그렇게 이야기 나왔었어요. 이재명이 걸려 있는 법은 이재명이 걸리는 건 다 없애자. 이렇게 나왔는데 저를 갖다가 고발할 때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어요. 요번에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 2심 예. 유동규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무죄를 한 예. 2심에서 판례를 뭘 원용했냐? 예. 2020년 그 판례를 원용했거든요. 예, 예. 그 판례는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예. 순간적으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헛나갈 수도 있다. 그런 판례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상 방송에서 나와서 거짓말하는 건 다 용서되는 거냐? 숨쉴 공간 어쩌고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이 재밌는 거 이야기해 줄까요? 네.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네. 뭐라고 답했냐면 전 세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갖다가 묻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라고 거짓말이야. 얘기했거든.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다 있어 전 세계에. 전 세계 다 있어. 전 세계에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이거를 또 미국, 검증을 프랑스 누가 했는지 알아요? 다 있어. 그걸 네. 검증을 누가 했냐면 오마이뉴스가 있어. 그 거짓말이라고. 내가 오마이뉴스도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저기 보면- 지금 저 유동규 씨 저 고발하는 민주당에서 네. 고발하는 기자회견인데 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뭐 허위사실 공표죄로 허위사실 공표라니까요. 네. 예. 제가 뭘 허위사실을 했어요. 그리고 네. 저 사람들이 더 웃긴 게 뭐냐면 근거가 근거 없는 소리를 갖다가 내가 법정에서 했다는 거야. 네. 법정에서 내가 이재명 이야기한 거랑 내가 증언한 거랑 허위사실 공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아니 내가 법정에서 내가 허위 진술하고 이랬으면은 위증으로 물어야지. 차라리 위증으로 해야지. 아니 위증으로 물어야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저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건 뭐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게다가 지들이 폐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서 또 저기 덧붙인 게 뭔지 하면 법정 최고형 사형주래요, 저보고. 당장 구속시키고. 예. 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하여간 그 전원합의체 얘기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대법원이 지금 전원합의체로 돌린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서 예. 오늘 또 평의를 했거든요. 예. 이 흐름을 그래도 좀 한번 어떻게 아니 저는 네, 근데 조금 헌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뭐냐면 네. 이제 사법부가 네. 그때 조희대 바로 설려면 사법부가 바로 설려면 이제 뭐냐면 바로 잡겠다. 음. 조희대 대법관이 이제 객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매몰찼어요. 네. 조희대 대법관이 관여 아예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예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윤석열 대법관이 윤석열 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예. 아예 뭐 전혀 개입하는 적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개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도 이제 막 이제 배신자다 막 배신자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거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객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제대로 이제 판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는 뭐 어떻게 더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기존의 대법원 원래 법원이 하는 정도 네. 그냥 정상적인 판결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저는 또 다시 뭐냐면 대법원의 엄청난 로비가 옛날에 경기도지사 가지고도 그런 로비를 했는데 네. 지금은 뭐 대통령 자리가 달린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대통령 자리 달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나는 숨만 쉬고 있으면 좀 있으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래가지고 토론회도 안 하겠다. 40일만 지나면 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40일만 지나면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데 그거를 안 하겠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온 인맥 다 따고 들어가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협박하지 않을까? 어제 전원합의체로 갔다고 하니까 바로 이재희 변호사라고 예, 바로 그 변호사를 한 명 추가를 했던데 이재희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시절에 예. 배석 판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진 변호사거든요. 예. 저 이재희 변호사도 아마 저희 동기인 것 같은데 그 이재희 변호사를 바로 선임을 하더라고요. 그런 네. 걸로 봐서 네. 지금 전원합의체로 갔다고 하니까 아마 모든 대법관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붙여서 가지고 예. 뭔가 로비를 하려고 할 거 같아요. 저는 제 의견을 묻는다면 100%다. 왜냐하면 그때도 했는데 지금 안 하겠어요? 예, 그때 했으면 지금은 더 하겠죠. 좀 있으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를 대법원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번에 국민들이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실망을 많이 해서 기대까지 할 건 아니지만 뭐 흐름이 네. 약간 심상치 않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여론들이 처음에는 뭐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오늘도 또 심리를 하니까 아 이거는 대선 전에 무조건 선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만일에 대선 전에 선거를 한다면 유죄 아니면 무죄인데 네. 유죄 아니면 무죄인데 파기환송을 하는 건 이건 적절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미루는 거잖아요. 아 근데 파기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아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네, 파기환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일반적인 뇌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 심리로 파기환송된 사람이야 알아서들 하세요 라는 거는 할 수 있죠. 충분히. 지금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2심이 무죄니까. 자, 보세요. 상고 기각이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만약에 파기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떠나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파기 환송을 했어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만 했어요.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는 유죄라고 대법원은 봤기 때문에 이거를 파기 환송했는데 민주당 너희들이 빨리 바꾸든지 알아서 해. 그죠? 근데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러면 책임 누가 있어요? 민주당한테 있는 거예요. 왜 대법원은 이런 사람 지금 이 사람 유죄고 유죄 되면은 대통령 되더라도 다시 대선해야 돼.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힌트 준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는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기 재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정치적이다는 부분에 대한 비난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혼란은 줄일 수 있겠지만 파기 재판에서 뭐 1,000만 원이든 뭐 집행유예든 뭐든 때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그냥 끝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만일에 파기 재판을 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5월 12일부터 2일 이후에 만일에 선고를 하게 되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돼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후보 등록을 못 하거든요. 못 하죠. 그러면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고 그냥 선거를 예. 치르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대법원이 예. 완전히 대통령을 결정한 꼴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기 재판을 해가지고 파기 재판을 한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파기 재판 안 네, 하고 네. 이제 파기 환송을 한다. 파기 환송하겠죠. 파기 환송하면은 이제 파기 환송 딱 그걸 갖다가 이제 5월 초에만 내주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도 빨리 바꾸든지 뭐 하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후보를 교체하든지. 환송을 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 바꾸고 고등법원에 또 배당되는 부장판사를 또 로비하려고 하겠죠. 아니 100만 원 이하로 받으려고. 아니 이제 유죄 취지로 한다면 네. 그거 유죄가 나오면은 100만 원 이하로는 못 합니다. 네, 못 하는 거죠. 원래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유죄가 나오면 100만 원 이하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었으면 2심도 100만 원 이하로 잘랐을 겁니다. 네. 유죄 줄 거 주고 차라리 그래야 대법원과 더 편하거든요. 봐주려면 오히려 그게 더 편했는데 그게 안 된 게 단 한 개가 제일 걸리는 게 뭐였냐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이권에 걸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거하고 이제 비리가 걸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떨어져 나가려고 자기 관계 없는 것처럼 그 협박받았다. 무죄로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갚버리지 않으면 예. 그걸 8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못 할 하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제일 문제 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거기 그 해외 법들을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이런 해당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직위를 가지고 하는 내용들을 그걸 갖다가 이제 허위 증언한 거잖아요. 게다가 어디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게다가 이게 판넬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됐는데 100만 원 이하를 줄 수는 없죠.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절대 100만 원 이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2심 판사도 이게 100만 원 이하로는 못 주겠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래서 아마 그냥 다 무죄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 지금 대법원의 움직임은 만일에 그냥 그냥 2심 무죄를 그냥 유지해서 상고 기각을 할 거였으면 전원합의체로 갈 이유가 없죠. 굳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판례를 잡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 때문에 이게 판례가 잘못돼가지고 네.
이게 오히려 빌미가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허위사실공표죄 무죄하는 거는 다 그 판례를 들어요. 예. 네. 그래서 그 판례를 드는데 그렇게 되면 다 무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상. 그때 그 판결 나왔을 때 야 이러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놈은 허위사실 공표고 어, 어떤 놈은 놈은 표현의 아니고. 자유야? 네. 그러니까 어떤 놈은 표현의 자유고 어떤 네. 놈은 실수고 네. 어떤 놈은 허위사실 공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따지면은 유동규만 민주당이 벌 주고 싶은 놈만 그냥 유죄고 나머지는 다 무죄야?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유전무죄 아니면 뭡니까? 예.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된 예. 건데. 그럼 아니면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가요? 하여간 지금 네. 심상치 않다. 그게 네. 뭔가 좀 만일에 그냥 무죄로 상고기각될 거였으면 저렇게 네. 가진 않았을 텐데 좀 뭐 대법원이 그야말로 저는 뭐 좀 심기일전할 수 있다. 예, 저는 심기일전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잡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를 떠나서 대법원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 부분은 지키지 않을까. 여태까지 역대 대법관님들의 얼굴에 다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역대 대법관님들, 예, 모든 분들의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법리로 오로지 법리로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홍준표 후보 이제 어차피 돕고 지지선언에서 돕고 예. 계시니까 예, 아까 이제 계속 홍준표 후보의 경력이나 정책이나 모든 것에서 예, 이재명을 압도할 것이다. 예. 본인이 또 제일 이재명을 잘 아는 분으로서 그렇죠. 또 예. 홍준표 후보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예. 뭐 정책 얘기를 같이 해보니까 예. 훨씬 낫더라. 예. 근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사실 국민들이 홍준표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졌는지는 아직은 지금 본격적으로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 풀을 오셨는데 네. 잘 안 보신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일단은 국방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노동 관련된 거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네.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네. 여태까지 나온 누구보다도 가장 합리적인 게 이번에 홍준표 후보의 정책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누구나 다 공감하게 될 겁니다. 노동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네. 제가 노동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노동 관련돼서는요. 이제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악법이라고 막 해가지고 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 노란봉투법이니 예. 무슨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니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노란봉투법도 있고 그 52시간. 52시간 또 네. 묶여 있고 그래서 연구소도 불이 다 꺼져 버리고 네.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기업들이 네. 이거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그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청년들한테 지금 취업 준비생들 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특히 일자리가. 좋은 기업들은 올해 또 진짜 또 안 뽑더라고요.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지금 노란봉투법 나오고 뭐 이거 중대재해법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다음에 52시간 묶여 있지. 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최저임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증언감정법이에요. 국회에서 예. 그 기업 대표들 막 불러다가 하겠다. 조직일 수 있고 네.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되고 네. 개인 정보도 알려줘야 되고 기업 기밀도 알려줘야 돼. 네. 가져오라면 다 가져와야 돼. 그러면 그 의원들을 믿고 비밀 지켜주실 거죠 하고 기업이 기업 기밀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정보를 받아다가 누굴 갖다 줄 줄 알고. 아니 중국을 줄지 북한을 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 많은 식당들 레시피도 공개 안 합니다. 네. 하다못해 식당들 밀가루 비율 레시피도 공개 안 하는데, 예, 그죠? 그 레시피도 자기만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첨단 산업 이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그 니들 뭐 하는지 갖고 와봐 그러면 그거를 갖다 바칠 만한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네. 근데 그거 증언감정법도 개정하려고 그랬죠. 안 갖다 게다가 안 가지고 오면 처벌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상법 개정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한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민주당 그렇게 하고 싶고 하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은 그러면 그걸 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역에다가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노동법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국가적으로 한꺼번에 다 노동법을 해서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52시간이고 전체가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란봉투고 전체가 노란봉투가 아니라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라. 결정해라. 그렇죠.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지를. 그렇죠. 노란봉투법을 하고 싶은 데는 해. 52시간도 하고 싶은 52시간이 데는- 아니라 플러스 뭐 16시간 정도 더 하려면 더 해라. 68시간 이렇게 할 때는 하고
52시간을 엄격하게 아니 52시간이 아니라 30시간 하고 싶은 데는 30시간도 지자체에서 우리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3일 근무하겠다 해줘. 그리고 지자체별로 알아서 결정해. 지자체별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 호남은 광주 전라는 예. 예를 들자면 노란봉투법도 하고 노란봉투법도 하고 증언감력법도 증언감력법도 하고 주 다 하는 3일. 거지. 주 주 3일도 하고 네. 뭐 다 해. 다 해. 그리고 이제 뭐 시급도 뭐 한 2만 원 아니 2만 원을 올리고 2만 원을 올려. 다 해. 이제 다 해도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지. 네. 친기업 쪽으로 근무 시간도 탄력 근무.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고 절충해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탄력 근무하고 52시간 안 하고 탄력 근무로 해서 예. 뭐 평소에 40몇 네. 시간 했으면 예. 바쁠 때는 70시간도 70시간도 하고 80시간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차피 월급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노동법규에서 딱 정확하게 그건 지켜가지고 오버타임 차지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오버타임 차지 당연히 줘야 되고. 줘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버타임 차지를 주건 뭐라건 52시간 넘어가면 못 하는 거예요. 대표가 처벌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돈 더 주고 일 시키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동네에서는 친기업적이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요거 딱 3년만 하잖아요. 3년만 하면은요. 그러면 막 친노동적인 호남 광주 전라도로 기업들이 막 몰려가야 되겠네. 그렇죠. 이재명 말이나 민주당 말이 맞으면 네. 그 노동법이 잘 돼 있는 대로 우리는 몰려가야겠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몰려가야죠. 예. 그런데 반대로 경상도로 쭉 몰려가고 호남에는 전부 다 염전만 있으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염전하고 태양광. 염전 태양광만 있으면 되지 뭐. 염전하고 태양광만 염전 있으면 태양광만. 그거는 지자체에서 선택하라. 그래갖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자체 하면서 돈을 엄청 썼잖아요. 네. 쓸데없는 돈을. 지자체에서 뭘 했다고. 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만 딥다 만들었어요. 도서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뭐냐면 지자체에서 니들이 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책임지고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3년 후면은 아마 이거는 딱 결론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 건지. 노동법에 이게 골자만 법에 놔두고 예. 나머지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은 예. 지자체별로 다 내리는 거죠. 내려서 예. 조례에서 결정해서 예. 거기서 맞춰서 지역마다 다 다르게 해라. 그렇죠. 뭐 광역시별로. 광역시별로. 예. 부산은 뭐 70시간도 허용하고 호남은 예. 친노동이니까. 그렇죠. 친노동이니까 40시간 이상 절대 안 돼. 30시간 근무. 30시간 근무. 친노동이니까. 친노동이니까. 예. 그리고 노란 봉투법에다가 빨간 봉투, 파란 봉투, 검은 봉투까지 다 해. 빨주 노초 파란 뭐 봉투마다 예, 봉투 다 해. 노조별로 민노총 봉투, 예. 한노총 봉투, 금속 노조 봉투, 봉투마다 다 있어. 그러면 노조 전임자 더 많이 만들어. 예. 그럼 막 만들어서 해. 그러면 이제 뭐냐면 기업은 그걸 다 대주는 거야. 예. 그거 하면 되죠. 예. 그러면 3년이면 결론 딱 납니다. 3년이면 예. 그렇게 했던 도지 다 떨어지고 다 바뀌어. 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예. 아마 민주당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없어진다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걸 하자 이거예요. 네. 근데 단 원하는 지역별로 하자. 지역별로. 예, 원하는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맞게. 예, 그러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해봤는데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도 못합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있는 됩니다. 기업 다 내줬을 예. 텐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호남에 무슨 광주형 일자리 그래가지고 예, 파업 안 하고 그 월급 조금 줘도 우리는 만들겠다고 하더니만 벌써 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를 말아먹으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네. 아니 지역에서 자율성 있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면. 그렇게 좋은 거면 지역에 자율성 줬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역에서도 자율성 줘도 안 하는 걸 갖다가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통째로 말아먹자는 거지.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사실 예. 최저임금도 지금처럼 전국가로 하지 말고 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서울 강남에서 10,000원을 받으면 아니 광주나 부산에서 어떻게 10,000원을 주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 마다 특색을 줘서 하면 된다.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생각이고. 지역별로. 예. 지역 분권이면 그런 권리를 다 주면은 지역마다 특색 있게 또 살림살이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 병역 문제도 또 뭐 정말 획기적입니다. 네.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논의 중인 내용이 이런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아 지금 군대 인원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50만이 안 된다. 뭐 사단 군단이 지금 네. 없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예비군들도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30개월일 때는 숙련돼 가지고 돌아오면 눈 감고도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18개월 하는 사람들은 옛날로 따면 방이란 말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아.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좀 알만할 때 제대를 해버려 가지고 다시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가서 못해. 그리고 까먹어. 다 까먹어. 이게 습관이 정도 되려면 한 30개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갑자기 근데 18개월 하던 걸 30개월 늘릴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이게 투트랙으로 하자. 어떻게 투트랙을 하냐? 10만 원, 그러니까 18개월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나는 18개월을 선택할 수 있어. 18개월을 갈 거냐? 몇 개월을 갈 거냐? 30개월을 할 거냐? 아, 두 개 중에 선택해라. 네. 30개월로 하는 사람들은 그 하사관에 지금 월급 많이 주잖아요. 초급 하사관들. 초급 하사관 정도의 월급을 줘. 지금 예. 지금 윤 대통령이 200만 원 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면 돼요. 네, 그만큼 지금 있는 대로 주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0개월인 사람들은 18개월로 들어온 사람들은 옛날처럼 정말 의무로 온 거니까. 그리고 18개월이면 금방 나가잖아요.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돈을 조금 줘. 예, 좀 주는 거죠. 한 2, 30만 원. 예, 줘가지고 2, 30만 원 정도 주고. 그러면 그동안은 전부 다 200만 원, 300만 원 주던 거를 200만 원 주던 거를 줄어들었잖아. 그 파이가 남잖아. 그걸 어디다가 쓰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30개월 한 사람들한테는 월급도 많이 주지만 군 가산점도 주는 거야. 네. 명예롭게 대한민국에서 30개월 복무했다. 해가지고 군 가산점을 30개월 한 사람한테는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를 나누냐면 여군들도 여성들도 뭐냐면 나 군 가산점 나도 받고 싶어. 자원 입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입대하는데 어디다 하느냐면 할 때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 드론 정찰 이런 쪽 사이버 쪽 훈련 5주는 같이 하고 이제 배치를 전투병과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전투병과 안 하는 거죠. 네, 다 특성에 맞게 뭐냐면 여성들은 뭐냐면 이제 드론 드론 조정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게다가 이제 뭐냐면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이런데 감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여자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남성들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일에는 이제 여성들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하고 여성들도 30개월을 채우면은 월급 많이 받고 30개월을 채우면은 이제 뭐냐면 가산점도 받고 이런 이제 그게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부사관들 있잖아요. 그 아낀 돈을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과 초급 장교들 처우 개선으로 해서 초급 장교들이 지금 또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ROTC 예. 뭐 인기 하락하고 이런 거 예. 그런 것들도 사실 30개월짜리를 만들고 18개월짜리를 만들면 그럼 30개월을 갈까? 아니면 아예 RT를 갈까? RT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늘어나죠. 네, 늘어나죠, 당연히. 30개월이면. 그래서 이 병령 지금 병을 18개월로 다 똑같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군이 망가진 거예요. 이걸 좀 인력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일종의 약간 준모병제 비슷한 거네요. 그 30개월 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모병 같은 개념이지. 모범 같은 개념이죠. 지원이니까. 지원이죠. 18개월 해도 된다. 18개월 사실은 30개월을 해야 병장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18개월은 병장으로 제대시키면 안 돼. 상병으로 제대시키죠. 상병으로 제대를 해야 돼. 상병 제대하는 거죠. 상병 제대를 해야 돼. 상병 제대하고 옛날 18방들은 상병 제대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냥 방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선택인 거고 내가 방위를 그냥 할게 난. 옛날에는 이제 방위는 선택이 아니었잖아 옛날에도. 선택했는데 지금은 이제 방위는 내가 선택인가 말하자면. 그리고 나는 18개만 갈게요. 난 18개만 할 거야. 난 도저히 난 30개월 못 가요. 하는 사람 18개만 하면 되는데 18개월은 대신 돈을 조금 받는다. 조금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30개월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군 가산점도 받고 취업할 때 이제 이런 혜택을 국가가 주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한테 똑같이 주는 거죠. 여성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문을 다 넓혀서 지금 그걸 이제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18개월제로 하고 30개월제. 지금 이제 그거를 논의 중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이제 예산 부분도 따져보고. 근데 이제 얼만큼 지원할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 따라지겠지만은 지금 전체를 갖다가 다 그렇게 주던 때하고
지금 나눠졌을 때는 예산이 훨씬 남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 확실히 남겠죠. 예. 그러니까 여성 18개월 줄 사람들한테 확 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사관들한테 그만큼 돌아가고 게다가 이제 초급 장교들한테도 그만큼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부사관의 처우가 개선되니까 직업군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 그다음에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유동규 씨 홍준표 캠프에 있는 거냐고 물으시고 지금 이게 홍준표 캠프의 본격적 진짜 정책 맞냐라고 하시는데 예,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예,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논의되고 이게 있다. 하나씩 꺼낼 거예요. 근데 네. 이거 계속이 나올 거예요, 연타로. 지금 홍준표 지금 지금 그 후보는 18개월, 30개월 얘기가 지금 댓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다들 한마디씩 하시네요. 예. 네.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병영도 이제 뭐냐면 획기적으로 예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유력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지금 생각이 많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다. 이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낸 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영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합리적으로 지금 다 내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사실 예. 18개월 이하로 낮추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예. 그건 군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그야말로 저 보이스카우트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12개월인가 하자고 네, 그랬어요. 12개월 얘기를 꺼내놓고도 예. 자기도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은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18개월 이하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예. 그걸 군이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네.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군대 뭐 다들 갔다 와보셔서 알겠지만 예. 18개월 이하는 예. 지금 18개월은 군인으로서 이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거의 최저선이기 때문에 그걸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력 운용 앞으로 인원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예. 네. 그 굉장히 하여간 뭐랄까 지금 댓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네. 18개월, 30개월. 네. 그 예산도 그렇고. 예. 지금 아까 그 노동 정책도 그렇고 예. 이 병역 문제도 이렇고 예산을 추가로 쓰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렇습니다. 그 노동 정책은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돈 들어가지 않죠. 절대 돈 들어가지 주별로 않죠. 한다. 예. 그러니까 도별로 한다. 맞습니다. 예.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도별로 예. 그냥 조례로 다 바꾸면 돼요. 예. 내리면 돼. 그러니까 국회에서 싸울 것도 없어. 국회에서 싸울 것도 없어. 예. 국회는 그냥 그렇게 기본만 해놓고 예. 그 기본을 조례로 해서 도별로 아니, 알아서 정해라. 국회의원 자기가 가서 자기 동네 사면 돼. 예. 예, 자기 동네에서 저기 하고 싶으면 자기 동네 가서 자기 동네 가서 하면 돼. 사면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싸울 것도 없어요, 국회가. 예. 노동법 갖고 막 싸고 치고 받고 막 뭐 할 거 없어요. 할 필요 동네에서 없어. 하면 되니까. 예. 그 자기 동네 가서 해. 할 것도 없어. 예. 그리고 뭐 노조가 막 여기 나와서 할 것도 없어. 네. 그냥 동네 가서 하면 돼. 예. 자기 동네 가서 하면 돼. 자기 동네 가서 하면 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홍준표 후보가 보고 있다. 아니 뭐 노조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각자 알아서 다 하겠지. 하면 되지. 서로.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주 3일. 바로 그거예요. 주 이틀도 해, 그냥. 주 이틀 예. 하고 싶으면 해. 해. 광주는 주 이틀. 예. 전남은 주 3일. 예. 전북은 주 4일.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하면 호남 발전 막 저절로 되겠네. 그렇지, 뭐. 근데 내가 볼 때는 없어지겠지. 예.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기업들이 다 나와. 예, 주 7일을 쉬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예, 주 7일을 쉬게 될 거야. 예. 이제 주 7일을 쉬다 보면은 너무 많이 쉬었나? 아니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최저임금도 25,000원. 예. 시간당 25,000원. 예, 그래요. 광주 25,000원. 가면 편의점도 없어. 전남 이거. 가면 편의점도 없어. 여기 가면 편의점도 없어. 식당도 없어. 아니, 주유소도 없어. 식당도 예, 없어. 주유소도 없어. 식당도 없고 주유소도 없어. 주유소도 없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 맞게 되는 거예요. 재택근무로 7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시원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하지 말라 그러면 뒤지게 막 뭐라 아니 그러잖아. 하는 거잖아. 하라는 거잖아. 임금도 뭐 올려주고 싶으면 마음껏 올려. 최저임금. 그럼요. 그래서 전남은 뭐 최저임금 50만 원씩 해요, 그냥. 시간당. 시간당 50만 원. 시간당 50만 원. 얼마나 좋아. 저희는 시간당 50만 원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아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25만 원 나눠주고 뭐 그런 게 뭐 필요해. 그렇지. 최저임금 50만 원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 7일 놀게 되는 거지. 예, 주 7일 놀게 되면 이제 돈을 아무데도 안 줘. 아무도 안 줘. 염전 시간당 50만 원. 예, 연전 시간당 50만 원 받으면 되지, 염전 가서. 예, 연전에 이제 시간당 50만 원 하면 되지, 그죠? 예. 태양광 발전소 관리하는 태양광 관리하는데 또 시간당 50만 시간당 50만 원. 여러분들 뭐 좋네요. 호남으로 갑시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되지. 이게 이거야말로 우파적 공약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파적인 공약이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는 거야. 예.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야 나오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튀어나올 거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대로는 상대가 안 되고 이제 국민들도 인식을 완전히 하게 되고 누가 더 실력 있고 누가 더 현명한지 선명하게 알게 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은 제주도 가서 무슨 바람연금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런 거 하라고 그러세요. 엔비디아 만들려고 그래. 엔비디아 10개 만든다며.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10개 어디 갔어? 그리고 국가가 다 거기서 엔비디아에서 다 먹기 살린다며 배급을 해, 배급을.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다단계 업자 같은 이야기가 나 하기엔 냅두라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 저긴 뭐 이야기하는 게 다 다단계 업자야. 다단계 업자 같은. 너 3명만 데려오면은 너 평생 마차가 말을 끌어. 아니 3명만 될 거면 친구 3명만 될 거면 평생 먹고 산대. 3명만 들어오면. 근데 그 3명이 되는데 나중에 지구 인구수보다도 더 많아야 돼.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재명 이야기는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예, 그거를 못 눈치채면 예, 내용량 1g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우리 번영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 홍준표 후보가 예,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